안녕하세요. 퍼즈의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정원입니다. 오늘 또 퍼즈님 스튜디오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비트코인 분석과 함께 또 알트코인들 꽉 찬 분석해 주실 거니까요. 오늘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퍼즈님께서 오늘 또 비트코인 분석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코어 안 해주셔가지고 좀. 코어요? 코어는 제가 또 투더골드문에서만 하는 건데. 건가요? 네, 코어 여기서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럼 코어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코어! 네. 네. 해서 저 비트코인 분석 준비해 왔습니다. 네. 네, 민망하니까 빨랑 해볼게요. 네. 네. 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뵙는 건데.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제 요거 차트를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뭐 많이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짧은 사이클 보면 요 단타 매매나 마진 매매를 하시는 분들 느끼셨겠지만 엄청나게 난잡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불을 올렸다가 1000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만 해도 200불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수준을 엄청나게 난잡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단타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 큰 추세가 좀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추세를 조금 한번 짚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고 나서 반등을 한 다음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터치를 하고 나서 지금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서 고점도 갱신을 했고 볼린저 밴드에서도 중심선에서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요 상승 추세일 때는 요 중심선과 상단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땐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땐 상승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토미님이 하셨던데 다우 이론에 대해서 하셨던데 저는 복잡해서 이제 알려드릴 엄두도 못 냈었는데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저점도 계속 이제 저점을 높이고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점을 봤을 때도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두 개다가 전부 다 계속 유지가 되려면 조정을 받았을 때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에 좀 조정을 받는다, 지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요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요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한 23,000 정도 중심선은 23,000 정도 라인이고 그 다음에 하단선 요게 만약에 뚫리게 되면 하단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하단선 같은 경우는 한 21,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중심선이 뚫렸다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일 때는 하단선을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단선을 찍게 되면 바로 올라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중심선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중심선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선 찍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단선 찍고 중심선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이 정도 자리에서 탈출 기회를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단선을 터치하게 되면 제가 어느 정도에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야 되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항상 보면 퍼즈님께서는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좀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또 어제는 25K까지 좀 터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가느냐 또 저점이 계속 높아지느냐 우리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상승 추세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23K만 좀 잘 유지한다면 상승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또 퍼즈의 포트폴리오도 좀 봐주시죠, 퍼즈님. 네. 그래서 퍼즈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제 장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더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정말 헷갈리는 장이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상승 추세로 바뀐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질 건지 이게 정말 어려운 장인데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한 20% 정도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이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이제 매도를 한 번 더 할 예정이에요.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빅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평단가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제가 매도할 예정인지 추가적으로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기억나시겠지만 평단가 살짝 아래에서 이때 이제 1차 매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평단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인데 이제 지금 2차 매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2차 매도를 들어가고 물량 자체는 갖고 있는 물량의 6분의 1 정도 물량을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매도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2차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30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추가적으로 정말 행복회를 많이 돌린다면 한 50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되면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가는 거라서 네, 여기까지 갈지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좀 고점 근처에서 매도해 보려고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비체인을 한번 볼 건데 비체인을 제가 실수한 게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이걸 매도를 했었거든요. 1차 매도를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1차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10% 수익이 안 돼서 이제 매도를 안 했는데 제가 착각하고 비체인을 매도 안 한 줄 알고 제 채널에다가 지금 매도하세요라고 이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혼란을 겪으셨을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남은 물량을 그냥 이제 절반으로 나누어 생각하시고 제가 앞으로 2번 더 매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물량을 절반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지금 평단가가 제가 604원 정도예요. 지금 이제 592원인데 평단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할지 제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은 한 850원 이상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850원에서 1000원 정도 사이에서 고점이 형성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 최대한 많은 물량 매도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700원 정도에 다다르면 아마 1차 매도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도, 여기서 2차 매도, 여기서 3차 매도 이런 식으로 제가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즈님께서 또 이더리움과 비체인 또 베이직 어텐션 토큰까지 봐주셨는데 사실 이더리움 원화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500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좀 짚어주셨는데 그거는 사실 이더W의 하드포크가 그런 이벤트가 겹치면 좀 5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걸 이더W라고 하나요? 저도 정확한 명칭은 잘 몰라가지고. 그 POW 네, 방식에 네, 네, 해서 네, 네. 이더W라고 좀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에.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POS로 전환하는 걸 반대하는 세력이 이제 그죠. 하드포크를 한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좀 세력의 장난 같긴 한데 네. 이거 얘기하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 네. 기존에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로 한 번만 해먹을 수 있었잖아요. 한 네, 번만 맞습니다. 요 이슈로 한 번 펌핑 시키고 개미들한테 물량 뭉기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드포크를 함에 있어서 2번은 더 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말고도 이더리움 W 하드포크를 할 때 스냅샷을 찍을 때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더리움 W를 나중에 또 물량을 넘기는 식으로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냥 이제 더 많이 해먹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해당 이슈가 있을 때마다 펌핑이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네.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진짜 제 생각에는 그냥 알기는 어렵고 어떤 가능성이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지 5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지 알기 어렵고 해서 이렇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 해당 자리에서 분할 매도로 좀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더리움까지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다른 또 알트코인들 차트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퍼즈님. 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6분의 1 정도 매도한다고 했으면 이제 현금이 5% 정도 추가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폴카닷도 3분의 1 정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비체인도 3분의 1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금 비중은 한 18%, 최소 18% 이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현금 비중이 한 20%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것도 현금 비중을 20% 정도로 맞췄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현금 비중을 아마 계속 다르게 좀 가져갈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지 이런 걸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그 8월 2일 날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엠블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엠블 분석해드릴 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하이브는 좀 최대한 빠져나와라.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엠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해서 엠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실제로 엠블이 올라갔어요. 네, 해서 그 요 타이밍 때 이제 엠블이 올라갔는데 근데 제가 파동을 따져 보니까 제가 이제 매도자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던 11원에서 14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커뮤니티에 또 올려드렸었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부분 익절, 요게 이제 9원 정도고 9원 정도. 그 다음에 11원에서 14원에서 분할 매도를 걸어놔라. 그리고 체결한다고 떨어지면 본저가 탈출하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9원 정도가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서 일단 조금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를 걸어 놓으셔라. 근데 뭐 5번에 걸쳐서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 뭐 10번에 걸쳐서 걸어 놓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여기까지 걸어 놨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결된 것만 수익 가져가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본절까지 탈출하셔라.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갑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더리움 3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300만 원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매도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믿을 게 아니고 저도 절 못 믿습니다. 저도 제가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절 믿긴 하지만 네. 틀릴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퍼지고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고 적절한 자리가 오면 좀 일부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코인이 앵커라서 앵커를 좀 추가적으로 제가 분석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자, 앵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이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앵커가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와 있는데 퍼즈의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한 69원 정도에서 일부 좀 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앵커 같은 경우에는 한 90원에서 한 109원 정도 사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고로 조정받을 수 있는 건 한 45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90원에서 11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거는 더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건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안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펀디엑스도 요 상승이 있고 나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이제 빠져나오세요라고 했었던 펀디엑스도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도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렸던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전부 다 매도하셔라라고 추천드렸던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해서 요거 이후로 어쨌든 지금 계속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똑같이 올랐는데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안 오르고 해서 이런 거를 어쨌든 제가 알아맞추는 게 좀 신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너무 힘들어요. 알려드리긴 좀 어렵고 네, 실제로 비법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알려드려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제가 이제 어쨌든 요 자리에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더 올라갈 것 같다, 어떤 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얘도 위믹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팔고 나오고 다른 코인을 갈아타거나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잖아요. 시간 대비 따져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눈여겨 잘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무조건 다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 2일에 또 공교롭게 또 제 생일에 또 엠블코인 분석해 그래요? 주셨거든요. 생기셨구나. 네. 또 역시 많이 올랐고 또 앵커는 실제로 홀딩하고 계신 코인인데 또 추가적인 상승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좀 퍼즐 포트폴리오는 놓칠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장이 좀 역대급으로 좀 어려운 이유라고 하셨어요. 지금 현금 비중을 얼마를 둬야 하냐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장이 거의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인 투자 자체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2017년도 쉽진 않았어요. 네,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이번 장이 진짜 역대급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하락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게 보면 주봉인데 이게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을 거의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거의 손에 드뭅니다. 그래서 반등을 준 다음에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있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떨어진 경우는 드문데 이게 이제 어떠한 걸 심어주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감을 심어줘요. 올라도 이게 제대로 오른 걸까 아닌 걸까. 그리고 지금 이제 요때 어쨌든 그나마 반등이 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상승한 폭 자체가 한 45% 정도 됩니다. 45%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이 요 저점 대비 상승한 게 고점을 따지면 이게 43%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바뀐 거냐? 라고 생각하기에도 약간 애매하고 왜냐면 지난번에 이때는 반등을 하고 나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추가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어쨌든 추세가 전환돼서 상승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건지를 지금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진다, 뭐 10K까지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아니다 추세가 전환됐다 이제부터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어려운 거예요.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전부 다 무조건 풀매수하고 풀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은 마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청산에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고수하신 분들도 이때 다 청산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고 숏 포지션을 고수하신 분들도 요 반등 때 청산이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장이다. 현금 비중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상승의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뭐 메이저 코인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잡코인 올라갔다가 이런 식의 패턴이 있었는데 네. 해서 뭐 이걸 갈아탄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러면 비트코인 올랐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메이저 코인도 오르겠구나 가만히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은 별로 안 올랐는데 갑자기 이더리움이 100% 오르고 그럼 이더리움 갔으니까 메이저 코인 오르나? 라고 봤더니만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금 오르고 그렇죠. 네. 에이다는 너무 주춤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찰스가? 네. 뭐 요거에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2.0으로 인한 이더리움이 이끄는 호재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이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 듯한 느낌. 이더리움의 네네. 호재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래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올랐거든요. 한 30% 그죠. 정도로 너무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로 그냥 다른 코인이랑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메이저 코인을 내가 갖고 이더리움 오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메이저 코인 오르겠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이더리움 클래식이 200% 오르고 그럼 잡코인이 올라가는구나 잡코인을 갈아탔는데 또 갑자기 이더리움은 더 오르고 이런 식으로 상승의 패턴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민불민불 업그레이드 인해서 이제 상폐를 시키고 그다음에 트래블루를 결국엔 우리나라밖에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나중에 가면은 전 세계가 하겠지만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SEC에서 증권을 지정한 이제 파워레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에서는 언제든지 상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어서 코인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코인을 고르더라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량이 너무 높아버리면은 국내 거래소 상폐해버리면 그냥 아예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코인을 선택할 때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승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고 국내 거래소가 이제 언제든지 상폐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네네.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코인 비중이 딱 나오는데 코인 이 비중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어쨌든 코인 매매의 중요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네, 해서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쉬우면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두 개가 전부 다 힘든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장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그렇다면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짤 때 옛날에 같으면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짜고 또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짜고 아니면 엽전 코인들도 좀 짠다든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럼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구성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도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아, 네, 네네. 제일 좋긴 한데 근데 예를 들어 뭐 A, B, C, D, E 이렇게 5개 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A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B, C가 올라갈 거야라는 게 있었어요. 해서 좀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갑자기 A가 올랐으니까 A로 갈아타야지 이게 아니고 네. 잘 기다렸단 말이에요. 네, 기다려서 B, C가 내가 갖고 있는 B, C가 오를 때까지 잘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A가 올랐는데 갑자기 D가 올라버리고 갑자기 Z가 올라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 가만히 홀딩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내가 예상하는 것.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제 제일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퍼즈의 포트폴리오대로 맞습니다. 네. 네, 예시를 그 요대로 이제 포트폴리오 네. 구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고 거래량이 잘 있고 그다음에 개발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해서 국내에서 상패 당하더라도 해외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한 코인 위주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여기서 구성해드리는 걸 최대한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럼 예전에는 저희가 또 메인넷이 있다 아니면 뭐 하드포크가 있다 이러면 솔직히 폭등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호재에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그런 것도 반영이 좀 안 될까요? 그 하드포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의미 있는 하드포크가 있고 의미 없는 하드포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저도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정말요? 하려면. 네네.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하드포크 해가지고 뭐 이더 P라고 할까 퍼지니까 이더 P라고 할까 네. 이런 걸 하드포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드포크를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의미가 있을 수 뭐 있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의미가 예시를 없잖아요. 들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나도 하드포크하고 너도 하드포크해. 약간 이런 식으로 퍼드성 뉴스를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속아서 해당 코인을 매수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드포크라고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진짜 의미 있는 하드포크가 뭔지 이런 걸 좀 구분해 내시는 게 필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다음 주나 한번 잘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퍼즈님이 지금 장이 좀 역대급으로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원웨이로 좀 하락을 했고 애매하게 반등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퍼즈님께서는 20%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지켜가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현금 비중을 얼마나 담아야 할지 또 어떤 코인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알려면 또 우리 퍼즈님의 방송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꽉꽉 찬 분석들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또 추세 분석도 해주셨고요. 우리가 계속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여력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이더리움과 비체인, 또 베이직 어텐션 토큰, 또 퍼즈님이 짚어주셔서 상승했던 엠블코인과 또 개인적으로 또 갖고 계시는 앵커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또 25,000달러 선을 좀 터치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24K 부근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비트코인 다시 25,000달러 선 위에 안착을 할 수 있는지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퍼즈님과 좀 처음으로 방송 해봤는데 네. 오늘 방송 좀 어떠셨는지. 네. 저도 좀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네네. 네, 그래도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안 좋은,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쩌라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네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만 잘 정리해도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이며 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